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지만 또 어떤 관계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과 미묘한 불균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치 내가 늘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항상 상대방에게 휘둘리거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항상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의 답은 종종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진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오는 고통 또한 어쩌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갑이라고 부르는 관계에서 항상 주도권을 쥐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탐구하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탐색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유독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자신의 뜻대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항상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의 위치는 단순히 권력이나 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내면에 자리한 특정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 즉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오만함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저없이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의석상에서 모두가 침묵할 때 자신의 의견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발표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택했던 것처럼 그들은 내면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합니다. 이는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바꾸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이들은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진정으로 주도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일관성은 타인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결국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러한 확신이 독선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자기 확신은 대부분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은 주변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자연스럽게 관계의 주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바꾸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이들은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가진 명확한 목표 의식입니다.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파트너십을 논의할 때 그들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은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목표가 불분명한 관계는 표류하기 쉽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진 관계는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뱃사람이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헤매지 않듯이 이들은 자신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 의식은 단순히 업무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들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리고 상대방과 어떤 상호작용을 기대하는지 등 관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상대방에게도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기에 자연스럽게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방향성을 잃을 염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때로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히 배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중력과 추진력은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의 동요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계에서 항상 주도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외부의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한 템포 쉬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비판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당황하거나 분노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종종 관계를 악화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들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그 감정이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격앙된 태도에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경청하며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접근은 갈등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들의 침착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격앙된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 능력은 단순히 냉철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도 그들은 그 감정에 동조하기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이 가진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남에게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며 필요한 경우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고 불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할 만한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주며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치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듯이 이들은 관계 속에서 해결사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플라톤은 용기란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두렵지 않은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면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며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선 통찰력을 요구하며 이들은 그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대안과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주도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며 이를 침범당했을 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시간,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며 불필요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부탁이나 무례한 요구에 대해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인 공간을 보호하는 능력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경계가 모호한 관계는 종종 불균형과 착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고 그 한계를 존중받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타인에게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어떤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진 이들은 자신을 타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며 스스로를 목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존중은 타인으로부터도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타인의 필요를 이해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필요 또한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는 관계에서 그들이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위치를 확보하게 합니다. 그들의 확고한 경계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명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예측 가능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에 빠져들어 함께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경청하고 인정하지만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친구의 감정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면서도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이나 건설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동시에 방향성을 제시해주며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도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니체는 자신이 고통받는 동안에도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동정심을 가졌다 고 했습니다.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지만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감정 너머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려 노력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에도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들을 신뢰하고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제적인 해결책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데 능숙하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활용하여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지속적인 자기 성장과 발전의 추구입니다. 관계에서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인격적인 성숙, 새로운 경험의 추구,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기 발전은 그들 스스로를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주변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자연스럽게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진 이들은 자신 또한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자기 성장은 그들에게 자신감과 능력을 부여하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게 만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발전은 그들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며 타인으로 하여금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합니다. 이 7가지 특징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을 넘어 관계를 주도하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 나은 관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